네, 오늘의 주제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춘추 전국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주문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지금 만화처럼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배달 앱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와 배달업체 사이에 네.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관계당국이 사태 파악이 어려워서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규율할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식품위생법 46조에 의하면 그 소비자와 배달업체 간의 통신 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한테 만약에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가 나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안전의약처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이러한 어떤 개별적으로 파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더 좋아진 느낌이 옵니다. 자, 음식점 종사자들이라면 일단 건강진단 결과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배달 음식점의 경우도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건강진단 결과서 흔히 말하는 보건증인데요. 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자 그리고 종업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혹시 배달 음식점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리된 음식은 하는 것은 똑같고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음식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꼭 보유해야 되는데요. 다만 완전 밀봉된 음식 그리고 식재료 배달원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실 수 있고 다만 제가 발급받을 때에는 보건소를 재방문하거나 지헬스 공공보건 포털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헬스 공공보건 포털. 네, 그렇습니다. 길어서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굉장히 철저해야 될 것 같지만 배달업소 같은 경우는 주방이 좀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관리 기준이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법상의 관리 기준은 좀 어떻게 돼 있을지 박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네,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의 관리 기준에 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식품을 다루는 모든 과정의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또는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정유도에 따라서 과태료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적 처벌 규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식품위생법 제71조 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달업소들도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꽤 큰 규모의 음식점에서 좀 상한 고기를 소주에 씻어서 정상적인 제품과 좀 섞어서 판매해서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법적으로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뭐 과태료 처분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는데 그 논란이 됐던 해당 업소의 영업점은 이미 이제 폐점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 94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물질,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람들이 위해를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에 부적합한 물질이 있을 경우 이런 걸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거를 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위반으로 해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5년 이내에 또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판매한 그 판매행 금액에 대해서 4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아, 벌금이 예, 병과가 됩니다. 병과구나. 그러니까 네. 좀 이분 유의하시고 법을 제대로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그 지점만 이제 폐쇄 절차를 네, 밟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일각에서는 이 영업지점 관리 소홀도 문제였지만 이런 사안을 그냥 엎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폐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요. 해당 지점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좀 덮어버리려고 한 본사 측 대응도 이게 적절한 대응인가 좀 법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사실은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의정부 소재하고 있어서 네. 그 본점을 자주 이용하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해당 지점 말고 본점. 네, 해당 지점도 매우 가까운 지점이어가지고 저도 뉴스를 보면서 참 무척이나 당황하고 분노했었는데요. 기분이 찝찝하시겠어요.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소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예. 것은 조금 다른 문제여서요. 우리 민사법은 자기가 입은 손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의 입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다만 해당 지점을 폐점하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시키려고 했던 본점의 태도는 충분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박진우 변호사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사 보고. 박민성 변호사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본점에서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폐점 절차를 밟은 것이 뭐 적합한 거냐 적합하지 않은 거냐에 판단을 할 때 예. 거기가 뭐 직영점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인지 예. 가맹점이라고 하면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을 별도로 내서 예. 계약을 해서 진행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점에서 뭐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징계라든지 네.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네. 별도로 이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는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새 고기를 먹고 돈을 지불한 건데 거기서 썩은 고기를 뭐 씻어서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가 네. 썩은 고기가 들어갔다라는 네. 부분을 입증하는 이 배가 있어야 아파서 돼서 병원에 그렇죠. 갔으면 뭐 진료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 진료비라든지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 부분에 입증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 입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쪽에서 다 시인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기사를 봤을 때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았는데 이게 참 피해 보상 못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요. 한 가지만 더 최근 이슈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약처가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밀접, 밀집, 밀폐 이 3밀을 제한하기 위해서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산미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식사 시간 2부제 실시를 하고요. 예. 5개 영업을 확대하고 배달 포장을 적극 권장하는 조치를 통해서 밀집 환경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점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테이블을 확대한다거나 식사 전후에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하는데요. 이외에도 영업장 실내 환경에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것을 권고했고요. 또 이용객들도 음식점 이용 전에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동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